이에야스에게도 어린 시절과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전국시대 최고의 영웅을 뽑는다면 뭐니 뭐니 해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노부나가나 히데요시보다는 오래 살았고 75세까지 살다 죽었으니까요. 자손들을 낳아서 후계자를 세웠고 그들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무려 250년을 이어가게 했으니까요. 그가 오랫동안 일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건만 어린아이답지 않게 잘 견뎌내고 뛰어난 무장으로 혹은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천성이 과묵하고 사려 깊었으며 용감무상한 기질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성품이었다고 소설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카자키 성의 나약한 성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3살 때 생모랑 생이별을 했는데요. 정약 결혼의 희생양이었던 그 생모 오타이는 미즈노 성의 성주 타다마사의 딸이었죠. 타다마사의 아내 케요이는 오카자키의 성주였던 키요야스에게 보내졌었는데요. 키요야스가 아름다운 케요인을 탐내며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니까요. 센코쿠 시대에 나보다 강한 성주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식을 5이나 낳았던 케요이는 막내딸 오타이까지 미즈노 성에 남겨둔 채 오카자키 성의 키요야스에게로 왔었는데요. 얼마 후 키요야스가 죽어버렸죠. 케요이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별채로 옮겨 머리를 깎고 성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키요야스의 아들 히로타다랑 케요인의 딸이자 타다마사의 딸인 오타이의 정약 결혼이 이루어졌는데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훗날의 이에야스인 다케치오였지요. 토실토실한 볼, 앙증스런 표정으로 잘 자라고 있던 다케치오는 그러나 3살이 될 무렵 엄마 오타이랑 생이별을 하게 되지요. 미즈노성의 성주 타다마사가 죽자 후계자가 된 노부모토가 그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이마가와 요시모토 가문에 등을 돌리고 오다 가문과 친해졌거든요. 대대로 이마가와 가문과 친숙하게 지내며 의지했던 마츠다이라 히로타다로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이마가와 가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마츠다이라 가문은 이혼을 결정했고 원앙처럼 다정했던 부부는 이별을 했지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다케치오는 유모의 가슴에 안겨 고사리 손을 흔들었고요. 친정으로 돌아간 오타이는 그러나 끝내 오카자키 성을 못 잊고 눈물 짓는데요. 오빠는 그녀를 오다의 가신격인 히사마츠 토시카츠랑 재혼을 시키지요. 나이 겨우 18. 그녀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히사마츠는 지극히 온화하고 성실한 성품이어서 아내 오타이를 사랑하면서 그 상처를 품어주었었지요. 그런 그들 사이엔 3아들이 차례로 태어났고요. 사부로타로, 겐자부로, 초우쿠마루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먼 훗날 이에야스의 휘하로 들어오지요. 오다 가문의 그늘에서 히사마츠와 오타이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생이별 당해 남의 손에서 키워졌던 다케치오는
파란만장한 세월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 가문에서 느닷없이 다케치오를 인질로 보내달라고 요구해 왔거든요. 나이 겨우 6살, 일본 나이로 고작 5살의 그 다케치오는 자신의 시동이 된 어린 소년들과 함께 오카자키를 떠나는데요. 가슴 아파서 오열하는 아버지 히로타다와는 그때가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이후로는 다시 못 만나지요. 아버지는 1, 2년 뒤 부하 하치야의 칼에 살해를 당해버리니까요. 거기다 그 이마가와 가문에 무사히 당도하지도 못한 채 다케치오는 가는 길에 오다 가문으로 납치가 됩니다. 이마가와 가문과 오다 가문은 숙적인 데다 중간에 낀 성주들의 농간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오와리의 오다 노부히데의 손에 넘겨진 다케치오는 평생의 인연 키포시 나중에 노부나가입니다. 그를 만나게 되지만 어린 아이 일망정 얼마나 처음에 무서웠을까요? 소식을 들은 오타이는 아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피가 마르지만 오다 가문은 자신의 남편이 섬기는 가문인지라 오시며 음식이며 뒤에서 도우는 일이 용이해지긴 했지요. 오타이에겐 가신이 큐로크라는 가신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사연으로 그 신분을 속인 친오빠 노부치카였지요. 그래서 이 노부치카를 통하거나 성녀의 신분으로 움직임이 다소 자유로운 어머니 개요인을 통해 다케치오를 엄밀히 도울 수가 있었지요. 선량한 남편 역시 이런 오타이를 적극 도와주었고요. 오아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은 다케치오는 특유의 그 용맹함과 긍정적인 성품으로 키포시의 그 애정까지 받아가며 그곳에서 8살까지 살았는데요. 다시 또 변화를 맞이합니다. 오다 노부히데의 그 서자 노부히로를 인질로 잡은 이마가와 측과 인질 교환의 형식으로 오다 가문에서 이마가와 가문으로 넘어간 거지요. 죽은 히로타다를 졸지에 잃은 마츠다이라 가문의 가신들은 어리지만 의젓한 성주의 아들인 다케치오를 넘겨받기를 소망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강한 자들의 놀이터임엔 분명하지요. 이마가와 가문에선 선프의 가신들을 보내어서 그 섭정을 했으니까요. 오카자키의 가신들과 백성들의 고초는 그때부터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지요. 곡물은 모두 공출이 되어 선프성으로 옮겨지고 백성들은 가난 속에서 유랑하고 가신들은 흩어지고 지독한 고초를 겪는 거지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상투를 매는 끈이 없어서 벼를 벤 잎사귀나 새끼절로 묶었겠습니까? 겨우 8살, 우리 나이로 치면 10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케치오는 오아리에서 선푸성으로 시동들과 함께 또 옮겨졌죠. 그날도 그는 너무도 당당하고 오만하기까지 해서 구경 나온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노부나가가 새로 지어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그에게서 얻은 말까지 끌고 온 이 당돌한 소녀는 마중 나온 하인들을 향해서 추울 텐데 고생들을 많이 하는군이라거나 수고하오라고 치하까지 했으니까요. 해가 바뀌어 이마가와 요시모토에게 신년 인사를 갔어도 자기 자리를 찾던 이 소녀는 오줌이 마렵자 대충 마루 끝에 서서 후지산을 바라보며 시원스럽게 오줌을 갈기는데요. 대담하고 거침없는 그 태도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을 하지요. 이 일은 두고두고 해자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었던 인질생활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던 그 모습이 오래도록
각인이 된 사건이지요. 순푸승에 살면서도 그의 당당함은 계속되었는데요. 오직 실력만 우선시했던 오다 노부이대 가문과는 달리 일찍부터 당시의 수도 교토의 문물을 받아들여 먹과 세련된 문화를 이해했던 요시모토에 의해서 공부까지 할 수 있었지요. 원래 절에서 성녀로 생활했던 요시모토는 그렇게 막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허영심이나 가시욕은 있었던 인물인지라 일단은 내 집에 와 있는 손님인 다케지오에게 뭐든 베푸는 척 했었지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진 않았겠지만 다케지오는 학구적인 성품이었던지라 세사이 선사에게 열심히 공부를 배웠습니다. 세사이 선사는 요시모토의 가신에다 사부이기도 했지만 다케치오의 간상을 보면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임을 간파하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는데요. 사서 삼경, 즉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은 물론 시경, 서경, 주역, 얘기, 춘추까지 고루고루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케치오가 나중에 뛰어난 무장으로서 용맹스러움과 저돌성을 갖추었으면서도 대단히 지적이고 덕을 갖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의 공부가 그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훗날의 이에야스가 지장이요 덕장이며 또한 맹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사이 말고도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시모토에게서 겉모술수라든가 사람 다루는 솜씨를 알게 모르게 익혔고요. 무엇보다 오아리의 키포시, 즉 노부나가에게 남자로서의 대단무쌍한 기질, 호방함, 예리한 판단력을 흡수했으며 낭인무사 오쿠야마 덴신에게 목금이며 검술, 무사로서의 기량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기도 했지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자신은 대장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케치오, 즉 청년 이에야스는 그렇게 하나씩 세상의 지식과 기량을 흡수하면서 자랐는데요. 그는 냉수로 늘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고 냈다고 하지요. 그리고 오카자키의 백성들과 가신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연민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하지요. 인간이란 타고난 용모라든가 인품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 이에야스 역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 아내가 되는 세나히메의 아버지 세키구치 치카나가에게도 매우 좋은 인상을 주는 바람에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이에야스를 사익감으로 점 찍는 바람에 사실 이에야스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요. 세나히메는 요시모토의 여동생의 딸, 즉 조카딸이었으니까요. 이에야스는 자신보다 나이가 6살 이상 많았고 요시모토의 아들 우지 자네와 내연 관계였던 세나히메에게 전혀 애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지라 혼담을 받아들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혼담이 그의 위상을 높여주게 된 거지요. 요시모토는 이에야스가 15살이 되자 관례, 즉 성인식을 해주고 16세 혼인까지 시켜주면서도 죽으라고 수중해서 놔주지를 않았는데요. 마음껏 이용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을 세워서 희생을 시키더라도요. 아무튼 그렇게 이용하고 앞장 세우기 위해서였지요. 성주의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인내하며 그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했던 그는 17이 되고 나서 아기 둘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고향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나마 조상 묘소에 성묘하고 돌아가는 게 일정의 전부였지요. 도탄에 빠져있던 백성들은 그러나 너무도 탐스럽게 잘 자라나 흐는 장부가 되어 돌아온 청년 이에야스에게 열광하는데요. 넓은 이마, 큰 귀, 용맹스러움과 덕성이 잘 조화되고 지성미까지 풍기는 그에게서 진정한 무장의 전형을 발견한 것이지요. 이에야스는 그러나 백성들의 참상 가난하고 헐벗은 슬프고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느끼는데요. 자신이 반드시 돌아와 이 가엾은 백성들을 구해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자신의 피와 살에다 맹세를 거듭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18이 되던 해 1560년 5월 19일 노부나가가 덴카쿠 하자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요시모토의 목을 따자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지요. 당시에 이에야스는 요시모토의 명령을 받고 보급품 수급을 위해 오타카성에 가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노부나가가 대승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생모 오타이는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지요. 노부나가가 전장에서 기양한 키요스성에 작은 오빠 큐로크를 보내어 지금 본의 아니게 요시모토를 도우고 있을 망정 성주님을 결코 거역하지 않을 테니 내 아들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오타카성에 머물고 있는 이에야스에게는 빨리 성을 배우고 나와서 오카자키의 다이주사로 피신하라고 또 다른 밀사를 보내는 거지요. 사태를 파악한 청년 이에야스는 선푸의 처자식에게로 철수하는 대신 어머니의 밀명을 따르는데요. 그에겐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자기의 길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하루아침에 생긴 신념이 아닌 오래오래 간직해온 내 나라 내 백성을 향한 변할 수 없는 신념이 그를 그런 길로 인도한 것이죠. 그 후 이에야스는 대리성주를 하던 세력들이 모두 순프로 돌아가자 피폐해진 오카자키 성을 되찾고 재건하고 건설하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인간은 크게 두 종류의 타입으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종류의 인간은 어린 시절의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타입. 다른 한 종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타입. 이에야스는 물론 후자의 경우였고요. 순푸성에서 갇혀있는 처자식도 나중엔 다른 인질과의 교습을 통해 다 살려냅니다. 새로운 영웅이 된 키요스성의 노부나가랑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게 되는 이에야스. 이에야스의 고난에 가득 찼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는 그 시절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